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5 제가 얼리버드 투고 서비스로 3일간 무상 대여 받아왔고요. 대여 받아왔고, 그리고 같이 세트로 워치 6 클래식 47mm 제품 같이 대여 받았고, 거기에 이제 워치 충전기 같이 빌려왔습니다. 제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현재 실사용하고 있는 S23 울트라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약간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같이 뒀고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역시 실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46mm 제품이고요. 후면만 봐도 일단 크기가 울트라가 조금 큰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막 엄청 차이가 나는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옆면으로 물론 울트라가 훨씬 더 크긴 한데 길이로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스펙에서.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죠. 최신 폰이다 보니까 빠릿빠릿한 건 뭐 비슷하고요. 갤럭시 S23 시리즈에 들어갔던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 그 칩이 똑같이 플립 5에도 들어갔고 폴드 5에도 들어갔고요. 또 갤럭시 탭 S9 시리즈에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플립 5 시리즈는 전부 다 이제 램이 8기가라는 거. 여기에는 뭐 12기가 램 없고요. 폴드 5에만 12기가 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 카메라 차이가 좀 있죠. 디자인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한 점은 인정하는데, 플립 5는 아직도 카메라 부분에서, 그리고 뭐 램 같은 부분 성능 면에서 차이를 많이 두면서 좀 급나누기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성능이 못해도 S23 시리즈가 아니라 폴드 5랑 성능이 동일했으면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은 성능이 동일하니까 플립 5를 더 쉽게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 위주로 일단 좀 볼게요. 일단 접어서 보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플립 4 영상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살펴보자면 네. 옆면에 거의 틈이 사라졌어요. 진짜 좀 놀라울 정도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예요. 플립 4 때만 해도 여기에 약간 미세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틈이 나 있었는데, 이 힌지 부분 접히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지금 보면 뭐 그냥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 정도 틈이면 케이스를 끼웠다고 생각하면 거의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먼지 뭐가 들어가거나 하면서 좀 불편할 일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 아주 커졌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플립 4에서는 한 요 정도 크기로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내부 화면 거의 상단부만큼 화면이 커졌으니까 아주 좋아졌죠. 이제 그 화면이 커진 만큼 쓸모도 많아지긴 했는데 시원시원하니 진짜 좋네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삼성 헬스, 여기서 바로 삼성페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당장 보이진 않고, 제가 설정을 안 해놔서 삼성페이를 여기서 당장은 실행 못 해보겠지만 인물 사진 모드, 그냥 사진 모드, 동영상 모드, 옆으로 밀면 되는군요. 애초에 카메라가 여기 있다 보니까 진짜 이 활용도가 사실 되게 편해지긴 했어요. 정말 좋긴 좋죠. 이 외부 디스플레이에 화면이 커지면서 셀카 찍을 때도 폰을 열지 않아도 쉽게 셀카를 찍을 수 있어서 좋다. 이제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약간의 아쉬운 점은, 보통 셀카를 찍을 때 시선이 좀 위로 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카메라가 아래쪽에서 위를 쳐다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매장에서도 좀 체험폰을 이렇게 써보면서 셀카를 좀 찍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시선이 자꾸 위로 가고, 그러니까 위쪽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그 카메라 각도랑은 조금 안 맞는 게 있었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삼성 매장 가서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열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지금 전면 카메라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되는데 돌려보면 후면 카메라 당연히 잘 되겠지. 자, 이렇게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전환되고, 전면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게요. 전면 카메라 보면은 비율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부 전면 카메라는 비율만 바꿀 수 있고 1:1, 22:9, 외부 카메라는 4:3 비율, 16:9 비율, 1:1, 22:9 이렇게 화면 비율 나오고, 제가 스펙 한번 볼게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삼성닷컴 공식 정보고요.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 12메가픽셀 써있는데 를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네요. 그냥 이게 기본 카메라로, 웬만한 카메라에 전면 카메라에만 들어가 있는 게 후면에도 들어가 있다. 상당히 아쉽네요. 자, 폴드5만 해도 후면 카메라가 5000만 화소, 그러니까 50메가픽셀, 내부랑 외부 전면 카메라 두 개가 있는데 플립5는 성능이 많이 아쉽죠. 셀카가 잘 나온다, 뭐 찍기 쉽다, 구도 잡기 좋다는 알겠는데, 그러면 구도가 잡기 좋은 만큼 화질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카메라를 넣어줘야 셀카든 뭐든 좀 더 많이 찍고 하겠지 않을까요? 카메라 급나누기 너무 심한데요. 그래요. 카메라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외관 디자인 조금 더 볼까요? 후면은 지금 민트 색상이에요, 이거. 이번 플립5 메인 컬러로 이제 삼성 매장 가면 죄다 민트색, 이걸로 이제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민트색을 미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엄청 매력적인 민트색은 아니에요. 지금 영상이 얼마나 깔끔하게 예쁘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조명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 색깔이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게 가장 좋으니까요, 실물 볼 때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힌지 가운데 부분에 삼성이라고 크게 써있죠. S23 시리즈에도 삼성 글씨가 있긴 해요. 근데 크기가 조금 다른가? 같은가? 근데 이제 후면은 이제 아예 안 보이는 자리고, 사실 케이스 덮으면 여기는 아예 안 보는 자리죠. 그런데 플립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 자리, 갤럭시나 혹은 플립이라는 글씨를 쓰는 게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갤럭시라는 이제 로고를 새긴 대신에 삼성이라는 로고를 계속 넣고 있죠. 일본에만 뭐 갤럭시라고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에만 그런지, 뭐 일본에서 지금도 그러는지, 올해 2023년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갤럭시 혹은 기기 이름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S22 울트라, 그러니까 삼성만 쓰지 말고 S22 울트라, 뭐 플립5를 옆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쓰거나, 아니면 두 줄을 쓰거나,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요. 사실 뒷면만 보면, 이 뒷면을 보고 이게 플립 4인지 5인지 모르잖아요. 일반인이 어떻게 보자마자 다 구분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기본 스펙 좀 본 것 같고, 카메라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을 거니까 그렇게 뭐 복잡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간단하게만 둘러보면 지금 사진 모드고, 기본 배율 0.5배율, 2배율, 4배율, 10배 줌까지 되네요.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이고, 그 다음에 기본 배율 0.5배율, 그 다음에 2배, 4배, 10배, 역시 동영상도 10배 줌까지 되고요. 외부 카메라는 UHD 60프레임까지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건 HD 30프레임까지 되고, 이 정도면 진짜 기본 스펙이긴 한데, 이 정도면 진짜 구형인 구글 픽셀 수준이에요. 구글 픽셀 4가 요 정도 지원하거든요. 이거 좀 놀랍네요. 대신 픽셀은 UHD 30프레임까지였던가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2023년에 나온 삼성의 주력 제품이라고
인데 카메라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죠. 그러면 전면 카메라 볼게요. 좀 전면 카메라로 전환을 했고, 전면 카메라는 동영상 모드가 전면 카메라도 UHD 60프레임 똑같이 지원하네요. 이게 폴드5는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로 들어가 있어서 내부 전면 카메라는 안 좋은 게 있었는데, 플립5는 동영상 모드에서 똑같은 화질을 지원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쪽은 간단하게 둘러봤고, 자, 벤치마크를 간단하게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릴 거냐? 스마트폰 재시작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긱벤치 6와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벤치마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시작을 했고요. 벤치마크 긱벤치 6를 돌려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같은 AP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성능이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키가 조금씩 다르고 또 램이 또 다르고 하니까, 왼쪽은 S23 울트라 1테라 용량이고 램 12기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G 플립 5, 동일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 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최적화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S23 울트라는 제가 몇 달간 실사용을 하면서 앱도 많이 깔고 그렇게 잘 사용하던 거고, 플립5는 테스트용, 리뷰용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선별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점수가 나오진 당연히 않겠지만, 근데 설마 플립5가 점수 더 나오면 저는 좀 많이 빡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갤럭시 S23 울트라가 벤치마크 먼저 끝났고요. 5분 30초, 5분 38초 이렇게 걸렸고, 점수는 S23 울트라가 긱벤치 6 1943점, 그리고 5168점 이렇게 나왔고, 플립5가 1872점, 그리고 5001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패치가 좀 됐나? 긱벤치 6가 한 4분 30초 정도면 끝났던 것 같은데 좀 더 걸리는 느낌이에요. 더워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 식혀서 놓고 그 다음에 와일드 라이프도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긱벤치 6 점수 다 봤으니까 3D 마크 돌려볼게요.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으로 돌릴 거예요. 한번 딱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지금 실내 온도가 31.8도, 습도 41%. 상당히 더워요. 여름이라 지금 에어컨 바람이 조금 여기까지 안 오고 있어서 조금 덥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 봐주 14하고 여기 온도계를 갖다 놨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이 워치 6 클래식 47mm 화면이 커져서 이제 글자도 크게 보이고 시원시원하고 좋긴 하네요. 물론 단점은 글자 크기보다 정보 표기량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점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가 아니라 그런가? SMF731N으로 표기가 되네요. 플립5가 아니라. 자, 점수 봅시다. 아이고, 중지. S23 울트라 3781점, 그 다음에 플립5 3615점 나왔고, 점수 유지력이
이게 별로 좋지 않네요. 울트라가 이게 좀 실사용하던 기기라 그런가? 그래요. 조금 실망스러운데. 네, 플립 5랑 S23 울트라랑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요게 높은 건 애초에 이 테스트를 돌린 사람들이 표본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죠. 사실 위에 그냥 점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맞는 점수인 것 같고, 정작 프레임도 23 울트라가 더 잘 나왔죠. 1프레임 더 나왔어요. 그리고 뭐 온도 관리 30도에서 32도, 28도에서 33도. 온도 관리 면에서는 지금 2도밖에 안 오른 23 울트라가 더 좋고, 플립 5는 5도가 올랐어요. 온도가 테스트하면서. 그러면 차이가 좀 큰 거죠. 뒤에 방열판 이런 설계가 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간단 벤치마크까지 여기서 요만큼만 돌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 외관이랑 뭐 카메라 살짝이랑 벤치마크까지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에는 벤치마크만 1시간씩 돌리는 그런 테스트 영상도 돌려볼 거예요. 그걸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